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전셋값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3, 40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늘면서 자칫 전세 대란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신인규 기자입니다. 3년 전 6억 원을 넘지 않던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지난달 8억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로자 한 명이 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2억 8천만 원을 저축한다고 해야 겨우 집값이 오른 만큼을 따라잡을 수 있는 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3040 세대들도 서울에서는 이미 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어 대기업 직원들도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에 목을 매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4인 가족이 살 만한 아파트는 이미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제 9억 원이 넘지 않은 집을 사기에 조금 넘지 않은 집을 사기 자체가 일단 좀 힘든 것 같고, 저희 딸 둘 포함해서 이제 네 가족이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쨌든 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30평대 이상의 어떤 조금은 규모 있는 그 대출금을 통해 이제 집을 사는 경우가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전세 위주로 좀 많이 살게 되는 것 같고,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값이 오르는 속도가 제가 살 때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문제는 수요를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한 이번 부동산 정책이 전셋값을 올리는 풍선 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직후인 지난 12월 3주차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 직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에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면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집주인들이 높아진 세금 부담분만큼을 다음 전세 계약에 반영하는 식으로 전셋값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높은 전세가율과 전세대출 등을 통한 갭 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대출 규제의 세금 여파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세가율 상승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전세 대란까지 우려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스스로 원인으로 진단한 문제를 더 키우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가파른 상승세였던 서울 집값은 정부 대책이 나온 뒤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택 구매 수요는 시가 9억 원 아래 아파트나 지방을 포함한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이주비 기자입니다. 상대적으로 한산했던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청약시장 움직임이 심상찮습니다. 최근 수원에서 진행한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78대 2를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습니다. 951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7만 5천 명이 몰린 겁니다. 매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 지역이 아니에요. 물이 없으세요. 대표적인 미분양 관리 지역인 충북 청주 역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된 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무려 89대 2를 기록했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청주 바깥에서도 많이 사시는. 근데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점점 더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자 대출이 가능하고 높은 청약 가점이 없이도 당첨 가능한 비규제 신축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9억 원 이하 아파트값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대책 발표 전에 6억 원을 밑돌았지만 불과 일주일도 안 돼 호가가 4천만 원가량 뛰었습니다. 정부가 9억 원을 대출 규제 기준점으로 삼자 9억 원까지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고강도 규제를 피해 직접 주택을 구매하는 대신 간접 투자로 시중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상가나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국내 부동산 펀드의 순자산은 100조 461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2.16 대책 이후 4일간 2천억 원 가까운 자금이 새로 유입됐습니다. 실물 자산에서의 규제보다는 사실 규제가 덜하잖아요. 펀드 쪽에서는. 그래서 간접 투자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이제 구성하는 차원인 거예요. 규제에도 믿을 건 역시 부동산이라는 기대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우리처럼 집값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다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고영욱 기자입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규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제결제은행 조사 결과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많고 최근 집값이 치솟은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도 LTV를 85%에서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민간 금융회사가 LTV를 75%에서 90% 수준으로 자율 규제하는 대신 첫 주택 구입자가 돈이 부족할 경우 정책 자금을 더해주는 방식을 활용 중입니다. 최근 10년간 집값이 2.5배나 오른 홍콩은 LTV를 50%로 제한하지만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겐 집값에 따라 80에서 90%까지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년과 저소득층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규제 지역 LTV를 최대 40%만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조차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합니다. 은행 규제라 할지 이러는 것이 대출 중단 이런 거 있으면은 젊은 층들이 조금 불안한 감을 갖지 않겠는가 이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정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지, 집을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사라는 건지, 생애 첫 대출 같은 경우에 대한 제한을 좀 풀어주는 건 어떨지. 또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전면 대출 금지처럼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를 규제하는 방식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 정책적 결단이라고만 설명했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기준도 없었습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랑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산식으로 나오는 건 아닌 거고요. 또 그럼 정책적인 결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특정 금액 이상이면 LTV를 안 주는 걸 못 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건 그 실태 우리가 데이터를 사실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15억이 정말 적절한 인계점인지 어느 정도 이제 살펴봤는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첫 주택 구입자의 70%, 2주택자의 50%, 3주택부터는 LTV 한도를 0%로 운영하면서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담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정부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사회적 고통만 유발하고 있어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